네, 8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9월장을 앞두고 내 포트폴리오 한번 점검을 해봐야겠죠. 전문가와 함께 조언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플러스 박현상 유한태증권 부장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벌써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9월 시장 대응을 잘 해봐야 될 텐데 부장님의 포트를 좀 만나보도록 하죠. 어떤 섹터 보고 계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의 증권을 가지고 오셨고 회피에는 로봇입니다. 증권 같은 경우에는 올해 복귀했을 때 굉장히 많이 가파르게 그렇죠. 상승을 했다가 많이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한 상황이거든요. 다시 한번 하반기에 오를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 뭐 네.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요. 네. 기본적으로 2분기 실적은 꽤 잘 나왔죠. 잘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았던 거고 그 이유는 세제 개편이라든지 시장에 관련 우리 제도적인 부분이 조금 네.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긴 하죠. 그런데 어제 시장 보시면은 뜬금포로 다소 뜬금포로 갑작스럽게 증권과 지주가 세게 오르는 것을 보셨을 거고 네. 아마 지난주 저희 방송 기억을 해보시면 코멘트 이렇게 드렸을 거예요. 좋은 건 안 보이는데 제도 개선이라 이런 안 보이는데 차트가 만들어지는 느낌이 든다. 그렇죠.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아마 이게 지금 며칠 전에 상법 개정안 2차 통과된 거 네. 보셨을 거고 그건 집중 투표제였을 겁니다. 그리고 3차가 아마도 9월 중에 통과가 될 텐데 그때는 자사주 소각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있긴 있지만 그것이 딜레이가 된다 하더라도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정부의 모습은 여전히 맞다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2분기 잘 나왔다 말씀드렸는데 웬만한 증권사들 미래에셋이라든지 한국금융지주가 5천억 이상 순이익이 났습니다. 이만한 시총이 5천억 이상 순이익이 났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잘 가고 있는 건데 최근 거래 대금이 조금 떨어졌다라는 네. 논리가 좀 있죠. 당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장이 박스권이고 9월 달에 미국도 MMO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는데 일단 우리가 지금 최근에 조정을 받았다라는 게 핵심일 것 같고요. 네. 저희 현장에서 느낌을 받았을 때 주식을 안 하신다라는 분들보다는 그렇죠. 때를 기다려서 그때 들어간다는 분들이 맞아요. 조금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권주가 예전에는 거래 대금이 나온 다음에 그 후행으로 움직이는 종목이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최근에는 약간의 선행으로 움직여요. 시장이 좋아질 것 같으면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으니까 제대 개편도 예정되어 있으니까 한번 해볼 만하겠다. 우리가 지금 증권 최근에 얘기 안 했는데 STO 모멘텀도 충분히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시장이 좋아진다라는 전제 맞다면은 이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요즘 투자자분들이 워낙 영민하시고 타이밍을 보시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런데 막상 너무 타이밍 보시면 못 삽니다 또. 그렇죠. 그래서 당장 다음 주가 아닐 네. 수도 있지만 상법 개정이 3차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2분기 실적도 좋고 3분기 그리고 9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이벤트들을 봤을 때 해볼 만하지 않을까 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9월 중에 3차 상법 개정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워낙에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증권사의 2분기 실적도 굉장히 탄탄했습니다. 타이밍 때를 봐야 된다. 다시 한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증권주 집중으로 가지고 오셨고요. 회피에는 로봇입니다.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노랑봉투법과 관련해서 매수세를 좀 강하게 받았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로보티즈의 유상증자 소식이 전해지면서 로봇주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로보티즈 그래도 낙폭을 좀 많이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회피로 가지고 오신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로봇을 하는 이유는 네. 이미 이번 주에 한 이틀 연속 세게 올랐어요. 맞아요. 많이 그럼, 갔죠. 예, 이틀 연속 세게 오른 다음에 추가적으로 가면은 어떻게 부르는지 아시죠? 주도주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사람들이. 네. 그런데 주도주의 조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내러티브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로봇주는 뭐 회사마다 조금 다를 수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저평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성장성을 보고하는 거죠. 오늘 저녁 때 PC도 발표를 할 텐데 네. 우리가 지금 물가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지난주에 잭슨홀 미팅에 우리가 파월 의장의 어떻게 보면 다소 그럴듯한 말 때문에 환호를 해서 성장주가 가다가 노란봉투법 때문에 일부 내러티브 붙어서 테마성으로 갔다까지 이해를 하는데 제가 현장에 있을 때 대부분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들고 있다가 빠지면 나 팔아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 좀 보시면은 많이 오른 종목은 다소 팔려고 하고요. 또 많이 빠진 것 중에서 그래도 스토리가 훼손되지 않은 섹터는 들어오려고 하는 게 지금 시장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섹터를 회피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부담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지금 들어가는 것보다는 일부 차익 실현한다거나 혹은 빠질 때, 다음에 빠질 때, 왜냐하면 로봇주 그 전에 한 3-4달 빠졌거든요. 그리고 3일 오른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3-4달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느냐? 금리 인하에 대한 뭔가 불협화음이라든지 성장주가 세게 들어오지 못할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 다 보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원래 백투더 베이직, 원래 원칙으로 돌아가자. 우리 성장이 있는 성장을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도 제슨토로 지금 로봇으로 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거는 전 세계의 내러티브고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빠졌을 때 천천히 해보자라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늘 로보티즈가 유상증자 어제 저녁에 나오고 오늘 좀 좋은 뉴스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일종의 그래서 끌어올리는 것 같긴 한데 일단 그러더라도 최근에 다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천천히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로봇은 조금 시차를 두고 천천히 살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부장님의 지난주 포트 리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 탑픽으로 HD 현대 미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HD 현대 미포와 현대 중공업의 합병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이 나왔죠. 네. 어제 좀 조정이 있었습니다만 전거래일에 급등이 나왔었는데 리뷰 한번 해주실까요? 일단 지난주에 제가 조선이라든지 여러 섹터들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지난주에 그 미포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시장이 올랐고 그리고 오른 종목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 기초 체력이 되는 종목이 횡보하고 믿음직할 때 들어가 있자예요.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라고 말씀해 맞습니다. 주셨죠. 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시장 자체의 질인데 제가 합병을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저희가 시장에 숨지다 보면은 오른 거조차 잡을 때랑 빠진 거 할 때랑 횡보하는 걸 잡을 때 눈은 보이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 지난주 포함해서 횡보하거나 시장의 어떻게 보면 오해 때문에 억울하게 빠진 것들 이런 것들을 들고 있는 게 맞긴 맞습니다. 지금은. 그런 의미로 현대인프를 말씀드렸는데 잘 올랐고요. 조선에 대한 거는 계속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추적이라기보다는 많이 오른 완성 조선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 PBR이 다 4배, 5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엔진 회사라든지 기자재 업체들이 잘 오르잖아요. 상대적으로 PBR 단이 기자재 업체들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1배, 2배. 그러니 가는 건 맞겠으나 밸류가 높은 거는 안 잡으려 하고 그나마 우리가 LNG 프로젝트 이런 거 할 것 같으니 건설이라든지 기자재 쪽으로 약간 특화된 쪽으로 시장이 붙겠다. 이런 게 지금 조선에서 이어지고 있는 중 같거든요. 이런 전략은 여전히 유효할 것 같고요. 엔터가 어제 그제 좀 빠졌죠. 빠진 이유가 보시면 아시다시피 캐프로라는 걸그룹이 중국 공연이 예정돼 있어서 취소가 되었다라는 건데 오늘 어제 증거서 레포트 많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네. 그 내용을 종합해 드리자면 이게 긴 그림을 보자라는 거죠. 단순하게 한한령의 해제, 중국은 한한령을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로 해제되었다는 거에 대한 전제 조건은 기본적으로 10,000석 이상의 공연이라든지 혹은 중국의 공연 방송에 한국 드라마가 방영이 된다라든지 혹은 뭐 엔터테인먼트 그런 프로그램에 우리 연예인들이 나온다라든지 아직은 이런 신호는 없거든요. 네, 네. 지금 케플러 공연 취소된 건 1,000석 정도 공연이 취소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크게 이것 때문에 놀랄 필요는 없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다음 주 포트폴리오가 되겠죠. 비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박현선 부장님께서는 현금 비중을 계속해서 높게 가져가고 계십니다. 현금 비중 40% 그리고 조선의 비중은 살짝 줄었고 증권이 30%로 확대가 됐습니다. 은행과 방산, 엔터 골고루 가지고 오셨는데 결국에 증권주에 지금 주목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일단 우리가 증권주를 얘기를 할 수도 있고 혹은 금융을 얘기를 할 수 그렇죠. 있어요. 어차피 같은 논리로 말씀드릴 수 네. 있는데 지금 종목부터 바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BNK 금융주 말씀드리는데 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의 폭은요. 지금 결은 똑같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른 것보다는 마음 편한 거 빠져 있을 때 지금 우리가 들어가서 편하게 기다리자라는 게 맞아요. 일단 지금은 BNK 말씀드리는데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네. 나왔는데 3분기도 충당금이 환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건 최근에 업데이트된 보고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2분기에 이어서 3분기도 실적이 호실적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에 자사주 매입이라는 건 지속되고 있는 중이고 우리가 은행주 올랐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높다 할 때 그때 0.6배, 0.8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현재 좀 빠져가지고 BNK 금융지주가 0.4배 정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저평가인 부분은 계속될 가능성은 크다. 시장의 질이 조금만 바뀌고 우리 아시죠? 찬바람 불면은 은행주 들어오기 그렇죠. 때문에 조금 저도 시원한 걸 바라고 있는데 좀 시원해진다면은 이쪽으로 보셔도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증권, 금융, 은행 안에서 BNK 금융지주를 지금 탑픽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금 거래할 만한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9월달 시작과 함께. 바이오 말씀드리고 바이오? 싶은데 바이오가 저 방송에서 잘 안 갖고 나와요 원래. 네, 맞아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는. 그런데 가장 큰 좀 알테오젠 좀 말씀을 드려요. 어, 기존에 그러니까 어제 그제 좀 빠지긴 했는데 빠진 이유는 아시다시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꺾였죠. 회사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했는데 뭐 매우 좋게 잘 쓰셨습니다. 근데 그게 뭔가 구주들을 좋게 기분 좋게 하려고 쓴 게 아니고 정말로 뭐라고요? 그 스텝과 그리고 여러 가지 단계를 잘 보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쓰셨습니다. 지금 이전 상장을 할 거면은 올해는 조금 제도적인 부분 때문에 힘들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 도전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 이전 상장 기대감 들어온 분들이 빠진 거죠. 그래서 가격 메리트가 생겼는데 그리고 중간중간에 빠질 때 UBS라든지 외사에서 레포트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 오늘 CLS에서 좀 좋게 나왔습니다. 목표가 58만 원짜리 좀 나온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알테오젠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키트로다 제형. 이게 FDA 승인이 9월 23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9월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즈음에는 한 번 정도 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단기적인 모멘텀, 물론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한테 문 단기냐 하시면 저 혼날 수도 있어요. 오늘 진성 주주분들은 그게 아니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지금 빠졌고 그리고 이 정도의 모멘텀 남아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키트루다 SC FDA 승인이 지금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알테오젠 가지고 오셨고요. 또 다음 주에 9월장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9월장 투자 전략 간략하게 들어볼게요. 일단 당장에 9월도 있고요. 우리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9월 5일 날을 두려워하세요. 고용이 나오니까는요. 맞아요, 그래서 미국 고용 때 미국이 빠지면 네. 들어가겠다라는 게 지금 대부분의 투자 전략을 합친 거일 겁니다. 어.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저도 꽤 오래 있었는데 네. 기다리는 조정은 잘 안 오더라고요. 만약에 안 빠지면요? 그렇게 안 빠지면 올랐던 거 계속 올라가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현금 비중을 유지하되 고용지표 발표에 앞서서 우리가 내가 사고 싶은 거를 빠질 때는 해볼만 하다라는 겁니다. 그 오늘 저녁 때 PC 있거든요. 지금 장도 아침에 오르다가 훅 빠진 이유도 네. 오늘 PC 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번 내가 차익 실현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오를 때 어느 정도 내가 수익 난 것들은 조금씩 챙기시고 그렇지만 시장을 너무 걱정해가지고 미국 무조건 빠진다. 압니다. 9월에 미국 안 좋았던 거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우리 아까 말씀드린 국회 관련 일정도 있고 상폭개정 모멘텀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느 정도 완충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냉정과 열정 사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현금 비중이 조금 있다, 어느 정도 있다면은 어느 정도는 적당히 내가 지금 좋은 종목들을 사보작 살 수 있는 기회는 네. 맞는 구간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PC 물가랑 9월 5일에 미국의 고용이 좀 부담은 되지만 그래도 현금 비중이 높다면 지금 관심 있는 종목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박현상 유한타증권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